안녕하세요. 예그리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카페 공방 하세요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이 카페 여사장님께서 그 플랜카드를 그 카페 앞에다가 걸어서 화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아치 아저씨들에게 알립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툭하면 와서 시비를 걸고 욕하시는데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카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등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은 할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욕하다가 저희에게 걸린 땡땡 식당 사장 명예훼손 고소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인 제보 부탁드려요. 약자한테 강한 사람에게는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겪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하면서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카페를 함께 했던 동생들의 생각을 통틀어서 뽑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라고 할까요? 역대급 저희가 겪어왔던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를 기준이 아닌 동네에서 개인 카페를 했을 때였다는 점, 이 점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성희롱 하던 남자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빙수남 아저씨인데요. 그 아저씨가 50대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꼭 저희 카페를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들려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메뉴를 쭉 보더니 여기서 가장 비싼 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저희가 빙수였거든요. 빙수가 6,0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시키면서 그럼 여기 언니들 몇 명이지? 이래요. 그래서 저희 세자매니까 저희 세자매를 보더니 그러면 빙수 언니들 것까지 해서 4개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4개 시켜. 대신에 내가 앉아서 먹을 테니까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상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고객님 것만 시켜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계속 4개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4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절대 거기서 먹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오늘 먹고 갈 테니까 나중에 언니들끼리 3개 꼭 먹어 이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빙수를 먹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에 저녁에 또 술을 마시고 또 저희 카페로 또 오셨어요.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빙수를 시켜라. 대신에 내 옆에 와서 계속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한 일주일 넘게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던 와중에 나중에 다른 공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때 무슨 땅 때문에 이렇게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거든요. 엄마네 가게로.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남자분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기뜸으로 저분이 그 빙수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아저씨도 저희를 알아보고서는 여기 따님이셨냐고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계속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오늘은 어떤 거 드시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친구들까지 몰래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쟤네가 이렇게 나한테 그랬던 여자애들이라고 이러면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근데 그게 다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번호까지 물어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어떤 남자분도 오셔가지고 매번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번호 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고 아무튼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희롱하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일어났던 남자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두 분이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리에 앉더니 서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열이 받은 사람이 갑자기 책상, 이제 상 있죠. 탁상을 이거를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고 그 상대방 남자에게 커피 잔이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맞으면서 파편이 다 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커피가 다 쏟아지면서 인테리어에 다 묻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CCTV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CCTV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꼭 CCTV 설치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이분께는 저희가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자체가 다 새 거였거든요. 그것도 적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나 지금 중국 들어가야 되니까 80만 원밖에 없다. 지금 들어가기 전인데 80만 원 이거 받을 거면은 바로 받고 그 이상은 내가 절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협박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죠. 저희가 120만 원 얘기했는데 그거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 입금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중국 들어갈 거야. 언제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80만 원만 받고 이제 끝냈던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리고 물건을 이제 약간 훔쳐가는? 저희가 스푼이나 막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예쁜 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CCTV는 무조건 필수로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이제 애기 엄마들. 저도 지금 애기 엄마지만 그때는 이제 미혼이라서 더 이해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노키즈 존이 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엄마들도 많은데 이상한 엄마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이제 자동문 가지고 노는 애기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 그런 걸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냅두는 엄마들. 그리고 탱탱볼 있죠. 이게 조그마한 탱탱볼이 탄성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튕겨서 이 천장까지 맞으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위에는 조명들도 많고 이렇게 다 가스나 이런 들이 이런 게 다 연결이 됐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냅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표정을 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아이는 이제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서 애기 혼자서 먼저 이제 가방, 그 유치원 애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방을 메고 막 들어오더니 저희 그 바 인포메이션 앞쪽에 쿠키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쿠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집는 거예요. 막 짚더니 자기 가방을 내리더니 가방에 다 쑤셔 넣어요. 넣고 나머지는 거기 앉아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놓고선 다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야 너 혼자 온 거야? 이러면서 애기야 이거는 계산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아이의 할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아니 계산하면 되는데 애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애 기를 죽인다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분들은 이제 아는 동네 사람들, 이제 동네 개인 카페이다 보니까 주 타겟층들이 아무래도 동네 분들이겠죠. 그래서 동네 분들은 아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도 오래 살고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부모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뭐 우리 엄마의 누구 아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비스를 달라. 그리고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커피를 시키면은 그럼 쿠키는 조금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비스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매번 엄마 아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저희 엄마 아빠 불러드릴까요? 아시는 분이면 만나뵈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극구사양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셨었는데 제가 일부러 엄마 저 아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은 있진 않은데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 누구 아는데 서비스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들, 그런 분들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일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케이크에 이제 촛불도 붙이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폭죽 막 터뜨리고 양해도 안 구하고 막 그러셨던 경우도 있었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래 못 부른다고 됐다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 됐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요라도 불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렀어요. 다 가졌을 때, 사람들 이제 다 없었을 때 그때 불렀는데 기억에 남아요. 곰새마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분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그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께서 자기네 가게로 저희 음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배달이 없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배달로 이렇게 하고 있죠, 카페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쟁반에다 갖고 이제 가져다 드렸었어요. 둘째 동생이 가져다 드렸는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 그 아시는 분들끼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방 티켓이라면서 막 그런 호칭을 쓰는 거예요, 저희한테, 동생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생이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이런 식으로 성희롱 하셨던 분들도 말로써 막 그랬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이외에도 뭐 둘이 와서 뭐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가지고 뜨거운 물이랑 뭐 컵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 먹는 분들도 계셨고,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카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계속 저희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리창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요새 누가 그렇게 하니에요. 저희는 통유리였거든요. 이제 바깥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그런데 한 반 정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통유리가 하면 안 되고 시트지를 꼭 붙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륜이 그렇게 많았어요. 불륜이. 하고 생각을 한 게, 저래서 이렇게 꼭 붙이라고 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시죠? 불륜 구별하는 방법. 부부끼리 들어오면은 앉는 자리가 대부분은 부부끼리는 마주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륜인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옆에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서로 얼굴만 보고서는 막 웃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항상 구석 자리를 가요.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등을 지고 앉아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머신기는 못 쓰냐는 둥, 그리고 여자 셋이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들어와 보겠냐는 둥, 뭐 별의 이상한 소리 다 하죠. 그리고 여기 뭐 스타벅스는 이런데 뭐 백다방은 이런데 이러면서 비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고 저희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니까 왜 꼭 여기 와서 그 금액을 내면서 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왜 이렇게 스타벅스나 백다방처럼 뭔가 퀄리티를 요구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거길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와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10잔 먹고서는 나 단골이잖아 이러면서 그림 하나 그려줘 이러셨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진상 손님들이 꽤 많다라는 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비스 마인드가 좀 투철하신 분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자체가 저희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 제약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카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꼭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다면은 꼭 그 시간대에는 무조건 나와서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일이 없어도 나와야 되고, 뭔가 휴일이어도 나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프리한 이런 시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제 느낌에서는 좀 감옥처럼 거기에 딱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어요.
나도 이제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 뭔가 휴일일 때도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좀 이 시간 자체를 좀 자율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원래 그림 공방을 할 때에는 이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카페를 하면서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꼭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그 시간대를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홀에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보니까 거의 1시간 넘게 앉아 계셔서 제가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사정이 이래서 빨리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만 가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여기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때 되게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그 맞는 일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거기 앉아 계셨던 시간 자체가 뭐 잠깐 바로 뭐 10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시간 넘게 이미 앉아 계셨고 했었는데,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약이 많다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테고 할 텐데도 그걸 다 참고서는 해 나가신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직업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순간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아르바이트를 쓰고 그리고 대형 카페를 하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있죠. 또 오피스 상권에서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카페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자가 혼자 하네? 그리고 거기에 좀 젊은 애들이다 라고 하면은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도 이 분께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서는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뵐 건데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